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2번, 내가 물어봐야 된다. 뭘 물어봐야 되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거고요.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이 아주 중요하겠죠? 대단한 결심 대신 사소한 습관으로 함께 성장을 꿈꾸는 해나경입니다. 오늘 뭐가 안 맞네. 잘 안 되네 오늘. 코맹맹이 소리 엄청 나고요. 네, 얼굴도 띵띵 붓고 지금 막 항생제 막 먹어가지고 감기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어요. 모쪼록 우리 해나경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올 한 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좀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.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제가 근래 들어서 전화를 이제 계속해서 많이 받고 있어요. 어떤 전화냐면 해나경쌤, 이거 부동산에서 이 물건 받았는데 괜찮은지 봐주세요. 이게 할 얘기가 참 많아요. 자, 일단 첫 번째는 그 브리핑만 보고 어떻게 이 물건을 좋다, 안 좋다 판가름할 수가 없는데 더 물어보셔야 되는데, 그러니까 이 브리핑의 내용만으로는 절대 순이익을 계산할 수 없어요. 근데 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이제 고시원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같은 경험들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브리핑을 받았을 때 그것만으로 혹시 접근하시면 안 되는데, 거기에서 알려준 매출, 거기에서 알려준 순이익만으로 나 이거 계약해야지 하면 큰일 나는데,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약간 좀 알려드려야겠다. 내가 더 알아야 되는 상황이 어떤 건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영상에서 뭐 지역과 그 룸타입과 시세 이런 거는 다 말씀을 못 드려요. 왜냐면 거기도 거래가 돼야 되는 매물들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살짝 이제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말씀을 드리면, 그러니까 한 예로 이런 거예요. 지금 제가 이제 문자로 보고 있는데 브리핑 받은 거예요. 그러면 보증금은 뭐 3천만 원, 그리고 권리금은 예를 들어 2억, 그리고 임대료는 얼마. 근데 임대료에서도 부가세가 별도냐, 부가세가 포함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부, 별, 부, 포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그것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지 체크하셔야 되고, 그리고 올 원룸일 경우에는 올 원룸 뭐 30개실 해서 가로 열고 입실료 뭐 35만 원에서 50만 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받아요. 근데 아예 입실료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순이익 뭐 6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럼 우리가 그 브리핑을 받고 이거 600만 원 나온대, 2억 3천, 2억 5천 투자해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, 제가 간단히 여기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. 브리핑 받을 때 우리가 얻는 정보가 뭐냐면 보증금, 권리금, 임대료, 관리비, 그리고 공과금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순이익 정도 알려줘요. 이 선이에요. 그거는 케바케이긴 한데, 또 어떤 부동산에서는 매출을 알려주고 순이익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있고, 매출과 순이익을 전부 다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아예 안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. 엉망진창이야. 그냥 다 왔다 갔다. 근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매도자가 그거를 써서 부동산에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. 매도자가 처음에 제대로 안 써서 부동산에서 그냥 받은 대로 그냥 토스해서 매수자들한테 넘겨서 그렇거든요. 중간에 일을 좀 꼼꼼하게 잘하는 부동산은 순이익도 좀 넣어주세요. 그리고 방 개수도 정확히 적어주세요. 이렇게 좀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하는데, 그게 아닌 부동산도 꽤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너무 의지하지 않고 아는 힘을 좀 길러서 수익이 얼만큼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 브리핑을 보고 1차적으로 좀 알아내자는 거예요. 진짜 실제로요,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이미 배우셨어, 아셨어. 근데 막상 또 까먹고 이거 순이익 600 나온대요 하고 이제 딱 저 보여주시면 또 딱 계산해보면 순이익이 600이 아니라 500인 경우가 또 있거든요. 이게 브리핑 해줬을 때랑 너무 다르지 않느냐 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권리금을 깎은 케이스가 실제로 있습니다. 자, 1번 부동산에서 받은 브리핑은 그대로 믿지 말자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2번
내가 물어봐야 된다. 뭘 물어봐야 되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거고요. 그래서 3번, 순이익의 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나 문제가 좀 있었을 때는 권리계약할 때 권리금을 깎는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거.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이 아주 중요하겠죠? 우리가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방 개수와 방 가격이죠. 그런데 대부분의 브리핑에서는 방 30개에 가로 열고 30에서 50. 작은 방은 30만 원인데 큰 방은 50만 원까지 가요. 중간에 20만 원의 갭이 있는데 어떻게 매출을 잡습니까? 어떻게 순이익을 잡아요? 작은 방이 10개일지 큰 방이 뭐 2개일지 3개일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, 브리핑을 받으면 방 개수와 함께 정확한 방 가격을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, 고시원은 방 타입이 굉장히 다양해요. 그래서 아마 요즘 같은 매도자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는 일일이 방 가격을 써주면서까지 브리핑해주진 않을 거예요.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다? 매출을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. 자, 방이 30개예요. 총 매출로 가르쳐 주세요. 그럼 매출이 1,500만 원, 1,400만 원 그렇게 나와야지 순이익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. 30만 원에서 50만 원 방은 30개 해놓으면 30만 원짜리 방에 비중이 많았을 때와 50만 원짜리 비중이 많았을 때 이 갭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. 우리가 총 매출에서 월세 나가는 그 고정 비용, 그리고 운영하면서 나가는 변동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게 되잖아요. 자, 그럼 두 번째는 관리비의 항목과 금액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해야 됩니다. 관리비 뭐 60에서 7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,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그 월세처럼 내는 상가 관리비가 있을 거예요. 그 항목인지 아니면 전기세, 도시가스, 뭐 인터넷, 수도세 이런 관리비인지 정확히 그 항목을 나눠서 알려달라고 하셔야 돼요. 공과금의 경우에는요, 알려주는 곳도 있고 알려주지 않는 곳도 있는데 꼭 알려달라고 하셔야 돼요.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봄, 가을처럼 전기세, 난방비 적게 나오고 애매한 걸로 알려주는 경우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왔을 때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. 보통 원룸형 30개 기준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니까, 매도자분이 만약에 브리핑을 안 해준다 하면 15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. 세 번째로 물어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외창과 내창의 비율입니다. 브리핑 받았을 때 90% 이상이 외창, 내창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. 근데 꼭 물어보셔야 돼요. 가격이 좋아서 계약하러 갔더니 내창이 90% 이상이야.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럼 정말 답도 없어요. 외창이 잘 나갈까요? 내창이 잘 나갈까요? 한겨울에는 추워서 외풍 때문에 내창을 잘 팔 수도 있겠지만, 겨울을 제외하고서는 채광이 들어오고 환기가 잘 되는 외창이 꼭 있어야 됩니다. 자, 제가 팁으로 안내를 해드리자면, 고시원의 외창, 내창 비율은 거진 80%가 5대5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. 그러니까 5대5로 보면 오케이인데, 70% 이상의 내창이 너무 많다, 한 60% 이상으로 많다 하면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내창이 너무 많게 되면 또 권리계약하러 갈 때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. 내창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 방가격 더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 좀 깎아달라, 뭐 이런 협의가 가능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되잖아요.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방이 몇 개인가요? 라고 또 물어보셔야 됩니다. 총무실도 포함시키고 애매한 창고방 포함시키고 스프링클러 들어가 있는 방도 막 방 개수로 포함해서 이렇게 브리핑 해주는 곳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막상 가서 봤더니 내가 쓸 수 있는 건 28개밖에 안 돼. 그럼 방 2개만 빠져도 방 하나에 40만 원씩 받는다 치고 80만 원이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. 그게 매달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래서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방, 창고방, 총무실 방, 뭐 스프링클러 들어가 있는 방 이런 거 다 빼고 정확히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. 이제 고시원은 다중이용 업소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를 필수적으로 놔야 되는데, 스프링클러는 천장에서 이렇게 물 뿌리잖아요. 그 물을 공급해주는 물탱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복도가 좁거나 공간이 협소하면 방에다가 그 스프링클러를 넣어
넣어야 돼요. 보통은 층에 하나씩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도 한 층에 하나씩 방 안에 스프링클러를 넣어놨어요. 그거는 쓸 수 없는 방이잖아요. 그런데 브리핑할 때 그것까지 포함시키는 곳들이 꽤나 된답니다. 그래서 그거는 꼭 주의하시고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물어보셔야 될 거는 공실입니다. 현재 공실이 몇 개인데, 그리고 계약할 때도 지금 공실의 개수를 알아야 권리 계약할 때도 공실 특약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. 지금 현재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공실이라는 건 또 방이 막 찼다가 또 빠질 때가 있어서 그때의 공실 개수를 어떤 평균으로 기준으로 잡으면 물론 안 돼요.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공실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고시원에 지금 어느 정도 손님이 찾는지 안 찾는지, 장사가 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공실 개수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자, 체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어요.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. 첫 번째, 뭐가 중요하다? 매출이 중요하다. 매출을 알아야 고정비용, 변동비용 빼서 우리가 순이익을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. 두 번째, 외창인지 내창인지 비율이 얼만큼인지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. 그리고 세 번째, 공실 체크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권리 계약하실 때 공실 특약 정확하게 걸 수 있고,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방이 몇 개인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거였고요. 다섯 번째는 관리비. 그러니까 이 건물 관리비인지 그게 공과금으로 들어가는 관리비인지, 그리고 공과금이라면 얼마쯤 나오는지, 공과금 조금 나올 때 브리핑을 받는 게 아니라 여름 겨울 많이 나오는 것까지 평균치로 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내가 순이익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. 실제로 월 500 벌 수 있다고 순이익이 나왔는데 300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께서는요 100% 만실 기준으로 해서 순이익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. 100% 만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계산을 하실 때 총 매출에서 곱하기 85%를 좀 하세요. 0.85를 하셔야 됩니다. 보수적 만실로, 그러니까 한 15% 정도는 방이 비어있다 생각을 하고, 거기서 내가 운영할 수 있는, 여기서 순이익 이게 얼마고 얼마가 남네, 뭐 얼마를 버네,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지 풀로 차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나중에 너무 나 왜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있지, 나 왜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지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. 마지막 이거 중요한 포인트, 보수적 만실. 난 좀 더 보수적으로 하려면 80%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근데 진짜 장사 잘 되는 곳인데 거기는 늘 거의 만실인데 너무 보수적으로 또 잡았다가 이거 수익 얼마 안 나오네 하고 진입 안 되면 안 되니까, 그 정말 수요 조사나 이런 시장 조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영상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.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 보충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기서 일단 인사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꼭 해주시고요. 새해 복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늦었지만 더 받으시고요. 또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.